자식 키워 시집장가 보내는 날, 부모 마음이 참 복잡 미묘합니다. 그런데 그 경사스러운 날, 혼주인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30년 지기 중마고우였죠. 축의금 봉투를 열어보니 달랑 배추잎 한 장, 1만 원이 들어있는데, 식당에 가보니 그 친구 녀석, 아내의 애들 둘까지 데리고 와서 뷔페 접시가 넘치도록 고기를 담고 있더군요. 순간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30년 우정이 이토록 값싼 것이었나 싶어서 말이죠. 분노로 며칠 밤을 설치던 저는 고민 끝에 그 친구에게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담 도담 선생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후반의 가장 김철수 씨입니다. 철수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귀한 딸이 어느덧 자라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을 가던 날, 철수 씨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저 내 새끼 고생 안 하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게 세상 모든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결혼식 비용 다들 아시죠?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식대만 해도 인당 56만 원은 기본이고 좀 괜찮다 싶은 곳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도 내 딸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철수 씨는 무리를 해서 강남의 번듯한 웨딩홀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객들 맞이하랴, 사돈댁 눈치 보랴, 혼주석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 눈물 참으랴.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시간, 축의금 정산을 할 차례였죠. 가방 한가득 들어찬 흰 봉투들을 꺼내놓고 장부의 이름을 적어가며 금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가끔 고마운 20만 원, 30만 원짜리 수표도 나오고 다들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성의를 보여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봉투 더미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름 세 글자를 확인한 철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경호.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말 그대로 중마고우였습니다. 영호 이 녀석 그래도 왔었구나. 바쁠 텐데.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노란색 신사임당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퇴계 이황.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장도 아닌 달랑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순간 철수 씨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봉투를 탈탈 털어보고 혹시 5만 원권이 겹쳐 있나. 비벼봐도 빳빳하지도 않은 구겨진 1만 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설마 실수로 0을 하나 덜 넣었나? 아니면 봉투가 바뀌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영호의 평소 성격을 알기에 실수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식당에서 영호 씨네 식구들 봤어요? 세상에 4명이 다 왔더라고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얼마나 맛있게들 먹던지. 내가 가서 인사라도 하려다가 너무 허겁지겁 먹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의 머릿속에서 팅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만 원. 요즘 세상에 혼자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도 민망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가족 4명이 와서 그 비싼 강남 뷔페를 그것도 접시가 미어 터지도록 먹고 갔다는 사실에 철수 씨는
배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한테 겨우 이 정도였냐? 30년 우정의 값이 고작 1만 원의 뷔페 내 그릇이었냐고. 철수 씨는 당장 전화기를 들어 따지고 싶었지만 늦은 밤이라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 씨는 분노와 서글픔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고기를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리던 영호의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영호의 전화번호를 차단할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나면 멱살이라도 잡고 야, 이놈아, 내가 사람 새끼냐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영호는 늘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매점에 가면 철수야, 나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내가 좀 사주라 하며 빈대붓기 일수였고, 사회 나와서도 술값 계산할 때면 묘하게 신발끈을 오래 묶거나 화장실을 가곤 했죠. 그때는 에이, 친구끼리 뭐 어때? 내가 좀 더 벌면 더 내는 거지 하고 좋게 넘어갔습니다. 철수 씨가 젊었을 땐 사업도 제법 잘 됐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으니까요. 그때는 영호가 그렇게 밉살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녀석 참 계산 없이 산다 하며 귀엽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철수 씨 가게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딸 결혼식 치르느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쓴 마당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너는 겨우 10,000원을 내고 우리 식구들 등골을 빼먹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술값만 해도 얼만데.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자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30년 우정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돈 잘 벌 때나 유지되는 비즈니스 관계였나 싶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요. 영호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영호는 몇 년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받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었다가 보기 좋게 말아먹고 지금은 밤에 대리운전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돈 문제로 날마다 전쟁이고 한창 예민한 사춘기 두 아들은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영호에게 가장이란 이름은 너무나 무겁고 초라한 멍에였습니다. 그런 영호에게 철수 딸의 청첩장은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겼구나. 당장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귀한 상황에서 축의금은 커녕 차비 마련하기도 벅찼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영호는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여보, 그래도 30년 친구 딸 결혼식인데 50,000원은 해야 하지 않겠어. 50,000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 학원비도 밀려서 난리인데. 무슨 얼어 죽을 축의금이야. 가서 밥이나 배 터지게 얻어먹고 와. 그게 남는 장사야. 아내의 악다구니의 영호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갑 속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 중 1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남은 10,000원은 식장까지 갈 내 식구 차비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결혼식장.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꽃장식들 사이에서 영호는 자신의 낡은 양복과 아내의 유해, 진한 코트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주석에 앉아있는 한때는 자신보다 못나 보였던 철수가 오늘따라 그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서도 영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접시가 넘치도록 음식을 담아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처자식들이 남의 잔칫집에 와서 거지처럼 밥을 얻어먹는구나.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1만 원 낸 주제에 밥이 넘어가냐는 철수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영호는 체할 것 같은 속을 부여잡고 꾸역꾸역 음식을 삼켰습니다. 그것이 영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철수에게 문자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전송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친구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영호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한편 철수 씨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받은 모욕감을 그대로 돌려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철수 씨는 가게 문을 닫고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라면 박스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래, 내가 밥을 그렇게 좋아하니? 내가 아주 실컷 먹게 해주마. 철수 씨는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를 돌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 카트 안에 무엇이 담길지, 그리고 그 박스를 받은 영호의 표정이 어떨지 철수 씨는 상상만으로도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철수 씨는 마트에서 가져온 커다란 라면 박스에 물건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기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죠. 가장 먼저 바닥에 깐 것은 마트에서 제일 싼 정부미 20kg짜리 쌀 포대였습니다. 묵직한 쌀 포대가 쿵 하고 박스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영호의 가슴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위로는 라면 멀티팩 5봉지를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으로 나온 통조림 햄 몇 개를 빈틈에 끼워 넣었죠. 그건 누가 봐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구호 물품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적선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배고프게 살지 말고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긴 아주 모욕적인 처사였죠.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박스 맨 위에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A사 용지의 컴퓨터로 타이핑한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야, 내 딸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 내 식구가 와서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뿌듯하더라. 요즘 많이 힘든가 보지. 밥은 굶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좀 보낸다. 이거 먹고 힘내서 다음번 경조사 때는 부디 사람 구실 좀 하길 바란다. 축의금 1만 원은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이 물건 값으로 대신한다. 철수 씨는 박스에 테이프를 칭칭 감으면서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영호에게 당했던 자잘한 마음고생들을 이 한 방으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영호는 새벽까지 이어진 대리운전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덜 마른 빨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호는 씻을 힘도 없이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택배요 하는 우렁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 당신 뭐 시켰어? 엄청 무거운 게 왔는데. 아내가 현관에서 낑낑대며
커다란 박스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는 김철수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철수, 철수가 이걸 왜? 영호는 의아한 마음에 커터 칼로 테이프를 북북 뜯어냈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쿡 끼쳐오는 날것의 쌀 냄새와 라면 봉지들. 영호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박스 맨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먼저 발견하고 낚아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편지도 있네? 뭐라고 썼나 한번 보자. 아내가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는 철수의 편지 내용을 듣는 순간 영호의 얼굴은 흙빛이 되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밥은 굶고 다니지 말라고. 사람 구실 좀 하길 바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비참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발가벗겨진 채 광화문. 내 거리에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치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년 친구가 나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거지 동냥 주듯이 던져준 이 쌀가마니와 라면들이 내 우정의, 아니 내 인생의 성적표였구나. 그런데 더 비참한 건 그 옆에 있던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철수 씨 통도 크네. 쌀 20kg의 라면이 몇 박스야? 여보, 우리 당분간 쌀 걱정은 없겠네. 안 그래도 쌀독 바닥 보여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 아내는 철수의 편지 내용이 얼마나 모욕적인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쌀이 생겼다는 사실에 그저 반색하며 쌀 포대를 부엌으로 끌고 가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꾸역꾸역 삼켰던 그 뷔페 음식이 다시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내고 그래도 가장이랍시고 처자식 배불리 먹이겠다고 접시를 채우던 자신의 모습이 철수의 눈에는 그저 한 끼 때우러 온 걸시가동처럼 보였을 거라는 생각에 영호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무거운 쌀 포대가, 라면 박스가 마치 철수가 자신에게 던진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밑에 깔려 영호의 30년 우정도, 마지막 남은 가장의 자존심도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영호를 보며 쌀 포대를 옮기던 아내가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유, 궁상맞게 왜 울고 그래? 줬으면 고맙게 받아서 먹으면 되지. 자존심이 밥 먹여줘. 당신 친구 잘 둔 덕에 우리 식구 한 달은 굶어 죽진 않겠네. 아내의 그 한마디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편 통쾌할 줄만 알았던 복수에 성공한 철수 씨.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택배 배송 완료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가슴 한 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고등학교 시절 도시락 반찬이 없었어. 맨밥만 싸오던 영호에게 자신의 계란말이를 슬그머니 얹어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친구의 가난이 흉이 아니었는데 왜 지금은 그 가난을 무기로 친구를 난도질했을까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처뿐인 복수극의 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죠. 아내가 차려준
그 철수표 쌀로 지은 밥은 모래알처럼 깔깔해서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벽지 무늬를 따라 30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뒹굴며 웃고 울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겨우 기운을 차려 앉은 뱅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다 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통장 맨 뒷장에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빳빳하게 끼워져 있었죠. 영호는 그 돈을 꺼내 봉투에 담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철수가 보냈던 그 A사 용지 뒷면에다가요. 철수야, 쌀이랑 라면 잘 받았다. 내 말대로 우리 식구들 당분간 끼니 걱정은 없겠구나. 고맙다. 그런데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나서 목이 메더라. 내가 나를, 내 가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밥알 하나하나에 내 경멸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 내 주제에 자존심 따지는 게 우습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1만 원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날 수중에 가진 돈이 그것뿐이었어. 미안하다. 내가 보낸 물건 값 10만 원으로 쳐서 보낸다. 이걸로 빚은 갚은 걸로 하자. 그리고 우리 우정도 여기서 정산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잘 살아라. 영호는 그 편지와 10만 원을 넣은 봉투를 철수네 가게 앞으로 보냈습니다. 등기도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요. 굳이 얼굴 붉히며 다시 마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철수 씨는 가게 우편함에서 낯익은 글씨체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철수 씨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영호의 그 비뚤비뚤한 글씨에서 그 마지막 자존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낸 쌀 20kg보다 이 10만 원짜리 봉투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철수 씨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폭력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가난을 조롱하고 가장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가 고작이 씁쓸한 이별 통보라니. 그날 저녁 철수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영호가 일한다는 대리운전 사무실 근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영호를 마주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우동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국물을 떠먹는데 문득 영혼의 식구들이 뷔페에서 허겁지겁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냥 모른 척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더 떠다 줄 걸.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잃고 얻은 것은 결국 혼자 마시는 쓸쓸한 소주잔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영호는 여느 때처럼 취객의 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영호의 주머니 속에는 철수가 보낸 1만 원짜리 한 장이 꼬깃꼬깃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보낸 편지 봉투 속에 다시 넣어서 돌려보냈던 그 1만 원이었죠. 영호는 그 돈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2만 원이 내 우정의 값이었구나. 비싸게 잘 팔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밤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면서요. 한때는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두 친구는 이제 각자의 삶이라는 외로운 섬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 씁쓸하지요. 돈이라는 게 뭔지,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30년 우정도 이렇게 허무하게 갈라놓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조사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를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봉투 속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가 있다면 1만 원짜리 봉투를 내밀더라도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와줘서 고맙다.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라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표 한 장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네 가장들,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어깨 펴고 삽시다.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야담 도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